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북한과 교역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북한과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외국 은행을 미국 재무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 4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산하 노동정책국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박수경에 대해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박 씨는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20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플러싱 한인 경로회관을 방문해 한인 어르신들께 직접 담근 간장게장 등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한국에서 직접 담가 공수한 김치와 깍두기 등도 어르신들께 대접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지문 기록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30만 명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른바 야누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1993년생 남성은 올해 말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해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제외 공간에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북한과 교역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북한과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외국 은행을 미 재무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을 담은 이번 제재안은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미국 전력자산 순환 배치 등을 확대하는 데 대해 합의했습니다. 또 최첨단 군사자산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날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 4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산하 노동정책국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시정부는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산하 노동정책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가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신분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제대로 된 임금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민자들이 많은 비전문직 직종의 임금 수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욕시 가정의료보조사의 경우 연소득은 21,190달러에 그쳤고 베이비시터는 18,036달러, 청소도우미는 17,773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성별과 연령, 출신국가, 이민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뉴욕시와 주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45%, 약 200만 8천 명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박수경에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박 씨는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일 퀸즈 형사법원 조셉 자야스 판사는 박수경에게 2년에서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 협상을 통해 구형하는 양형 수준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비춰볼 때 이례적인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사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거나 피해자의 남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플러싱 한인 경로회관을 방문해 한인 어르신들께 직접 담근 간장게장 등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한인 식당에서 주문한 곰탕 400인분과 한국에서 직접 담가서 공수한 김치와 깍두기 등을 어르신들께 제공했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뉴욕이 온 만큼 꼭 동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싶었다며 고국의 정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제일 좋을 것 같아 한국에서 김치와 게장을 담가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간장게장을 만들어 공세온 이유는 간장게장이 가장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지만 현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지문 기록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30만 명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른바 야누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민당국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신분을 이용해 시민권을 취득한 3명을 적발해 시민권 박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뉴저지와 커네디컷,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2명의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와 1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로 연방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이민서비스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1993년생 남성은 올해 말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제외 공간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기간 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또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한국 내에서의 취업과 각종 인허가 등이 40세가 될 때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관계자는 처리하는 데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사람은 2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제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방법은 제외 공간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에서는 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봄과 가을 매년 2회 한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30여 개 업체가 함께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매년 봄, 가을 2차례 상인들이 거리로 나와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정영민 팰리세스 파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뉴저지 K타운 1번지인 팰리세스 파크의 상권 활성화에 거리 축제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거리 축제에서는 특별히 많은 여성 의류, 여성 부티크, 여성 모자, 스카프, 여성 제품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건강 제품들 한 곳에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오셔서 이 여성 의류, 여성 신발 이런 것들 구경하시기 충분할 것 같고요. 내년 봄에는 좀 이렇게 우리 레스토랑 윅도 좀 개최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오늘 거리에는 한미문화원 농악단의 즐거운 풍물행진이 이어졌고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거리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다국적, 다민족들이 다 모여서 다 여기 와서 이렇게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축제처럼.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올해도 브로드애비뉴 한켠에 부스를 만들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동료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신규 등록도 중요하지만은
주소를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 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투표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도 받으시고 유권자 등록 신규로 받고 그다음에 정당 변경이라든가 또 그 우편 투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투표에 게을리하시고 투표 안 하시고 아직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 꼭 나올 수 있도록 좀 독려시켜 주시고. 팰리세이 파크 거리 축제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 23일 토요일까지 개최되며 행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후 8시부터 세인트 마이클스 성당 앞에서 한국 독립영화 상영회도 진행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퀸즈에서 레지오넬라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레스트힐 퀸즈 블루바드에서 2개월 간격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해 이들 환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퀸즈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수돗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퀸즈에서 레지오넬라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포레스트힐 104-60 퀸즈 블루바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달 간격으로 2명의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명은 회복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환자는 노인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이번 케이스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물 수도관 시스템에서 레지오넬라균을 조사 중이라며 거주자들은 아직 해당 건물의 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건수는 한 해 최대 400건에 이릅니다. 올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돼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퀸즈 플러싱과 레고파크 등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 지역에서도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며 발열과 구토, 복통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 제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건물 냉방기와 냉각수 타워에서 발견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최소 40시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자 건설업계 노조 측이 안전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이 보다 강화됩니다. 지난 화요일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최소 40시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뉴욕시 의회는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등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은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노조원과 비노조원에 상관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이 진행될 당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부동산 업계에 반발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건설 현장 사고에 건설업조합은 현장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동산 업계 측은 비노조원에게 안전교육을 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건설업조합 측은 안전교육이 비노조와 노조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법안을 통해 $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재정 문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던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투표는 다음 주 중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입니다. 연준은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국채 등을 매입해 대폭 불어난 자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사상 처음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20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 달 100억 달러 규모를 시작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보유자산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자산 규모를 어느 선까지 줄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조치가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 효과가 있어 사실상 장기 금리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어제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 도중에 3세 여아가 날아오는 파워볼에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파울볼 사고에 야구장 안전시설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3세 여아가 파울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뉴욕 양키즈의 경기에서 이 어린 소녀는 날아오는 파울볼에 맞았습니다. 5회 말 경기 중 타석에 들어선 양키즈의 토드 프레이저는 투수가 던진 공을 걷어냈고 공은 105마일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관중석으로 날아갔고 서 있던 3세 여아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때린 공이 사람에 맞자 프레이저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공에 맞은 소녀를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프레이저는 자신을 자책이라도 하는 듯 치려가는 소녀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약 4분간 경기가 중단됐으며 야구공에 맞은 소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t this point, I think it's become evidently clear that something needs to be done. The netting right now, as it currently stands in the stadium, is not safe enough. 이처럼 지역 정치인도 야구장의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LB는 지난 2015년 야구구장에 네트를 더 배치하는 권고사항을 내놨지만 파울볼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양키 스테디움에서는 한 소년이 부러진 배트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7월에는 파울볼에 머리를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Se está escapando el gas. Se está escapando el gas. Necesito sacarlos. A los niños se está escapando el gas. Se está escapando el gas. Saquen a todos, se está escapando el gas. Saquen a todos, se está escapando el gas. ¿Había alguien ahí? ¡Saquen a los de arriba! ¿Tú puedes salir? Sí, ahí viene con espacio. Vente por ahí, vente por ahí. ¿Cuántos hay? Aquí, mi amor, Tranquilo, aquí estamos. Espérate, mi amor, vente. A ver, aquí, saca el ven, mi amor, por ahí. No lo vais a raspar. Ahora por allá, bebé. Sácala por allá. Mi niño, vente, mi niño, vente, mi niño. Sale. Ya, mi niño, ya no llores, mi niño. Grítale al otro, ya había otro. (9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발클레이 센터 근처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저녁 8시 15분경 브루클린 4에비뉴와 애틀랜틱 에비뉴 교차로에서 47살 남성이 흉부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흉부에 수차례 총에 맞은 흔적이 확인됐으며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을 총으로 쏜 용의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아직까지 관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롱스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브롱스 콩코스 빌리지 내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는 정서 장애를 앓고 있었고 자살을 하려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냈습니다. 그는 아파트 5층에서 불을 냈고 불길은 아파트 아래층으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빠른 진압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가정집 창문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5분경 스태튼 아일랜드 콩코드 지구 내 스톤 게이트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가정집 창문에서 6살 난 남자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아이는 3층 창문에서 친구와 놀던 중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소년을 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 주류점이 $50,000 상당의 위스키를 도둑맞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6시 25분에서 7시 사이 뉴저지 리버엣지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한 주류점에 6명의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잠겨져 있던 진열장을 열고 고가의 위스키 3병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위스키는 50년산과 6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로 $50,000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8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상륙한 마리아로 인해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전력시설이 100% 파괴돼 섬 전체가 정전됐고 카리브해 섬나라 곳곳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우로 홍수가 난 곳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멕시코와 같은 지진대인 브레고리에 속한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13,500여 채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LA 도심 한인타운의 경우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이 1,000여 채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다시 오바마 케어 폐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마련한 건강보험법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폴 상원의원을 향해 트위터 공격을 날리며 이번만큼은 오바마 케어를 끝장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10,000,000의 예산을 들여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보로당 최소 한 곳씩 설치합니다. 뉴욕시는 내년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하며 오는 2025년도까지 차량국 등록 차량 중 전기차의 비율을 25%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이달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뉴 오버팩 파크에서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열립니다. 오늘 포커스2는 뉴저지 한인의 우리 박은님 회장님과 또 김강호 수석부회장님 모시고 이번 행사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행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나요? 프로그램 우리 수석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연예인 공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보이그룹이죠. 이글5 출신의 리치 씨, 그다음에 걸크러쉬 가수 길건 씨, 그다음에 이제 파페라 가수 정세훈 씨, 더불어서 이제 실력파 R&B 가수인 신나라 씨와 더불어 DJ 렉스 분도 이제 참여하실 예정이시고요. 또 이제 전체적인 진행은 우리 KBS 공채 20기인 김진 씨가 이제 전체로 진행해 주시면서 아주 많은 웃음 보따리를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저지를 들었다 놨다 하시겠다 이런 각오로 오시니까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예인 공연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민요나 판소리 같은 그런 한국 국악 한마당이죠. 그 국악 한마당도 저희가 준비했고, 그다음에 재즈 콘서트, 젊은이들을 위한 락 콘서트, 그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클래식 공연도 있고요. 우리 미랄 장애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미랄 장애우분들의 사물놀이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독도 그리기 같은 우리 2세들이나 우리 후손들한테 그 한국 역사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독도 그리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물놀이, 그다음에 탈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가족 단위로 오셔서 그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겁게 이렇게 보시고 또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단위 행사 그리고 또 문화를 알리는 이제 그런 문화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지풀공예나 그 민화전 같은 야외 전시회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미주 한인경찰협회죠. 케이블 주최로 정보기관과 경찰들 이런 채용 박람회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꼭 좋은 즐거운 시간 그런 성공적인 그런 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세훈 씨는 예전에 이쪽에 한번 오셔서 제가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또 연예인 공연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데 특별히 이제 이 프로그램만큼은 좀 놓치지 좀 말아라 좀 이런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네네. 지금 한 11시부터 시작을 해요. 무대 행사가. 네네. 그래서 11시부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9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다 놓치기는 너무 아쉬운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네네. 그냥 하루 거기서 즐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파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파킹은 지금 구 오버팩에도 할 수 있고 또 뉴 오버팩에서 들어가는데 그 또 건물이 있어요. 그 호텔 그쪽으로 거기 무료 파킹이 가능하고 또 리오니아 쪽이나 그쪽에 파킹을 하고 조금 걸어 오시면은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한 10분 내로 그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설명 주신 거 이외에도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 젊은 층부터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우리 교포님들의 노래 실력을 즉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도 가수다 이런 노래 경연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송국에서 지금 협찬을 해서 진행하게 될 K-팝 싱잉과 그 댄싱 콘테스트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뭐 태권도 시범 경기도 있고 그 한국 전통 무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빠뜨린 것이 이제 어린이 발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행사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동안 다 참가가 만약에 안 되면 이 행사 좀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그 문의 같은 거는 좀 어느 쪽으로 하면 되나? 우리 한인회 쪽으로 하면 되나요? 네네네. 한인회 전화번호 201-945-945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행사를 이어온다는 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행사를 하는 그런 취지를 조금 알려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많이 좀 와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는데 하면서 사실은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정말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추석을 또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석 때 오셔서 정말 한국의 정치라든가 또 그동안 못 뵀던 친지들, 뭐 친척들, 친구분들을 또 그 자리에서 만나 뵙는 분들도 있고 점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미 주류사의 정치인들이 오셔서 한국 사회에 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그런 또 힘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이기도 해서 저희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하는 이유이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으로 또 격려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그 이제 후원을 저희는 이제 받기 위해서 좀 더 풍성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가 늘상 부탁드리는 입장이라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게 저희 어떤 한인의 어떤 단체의 행사가 아니고 전체 한인 사회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한미 그 문화원에서 또 후원금으로 또 오셔서 주고 가셔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금이나마 보태는 걸 보고 또 마음이 좀 뜨거웠었고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번에는
그 한국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저희와 그 의료 MOU를 맺은 홍성의료원 거기에서 행사의 그 좀 풍성함을 위해서 이번에 바람개비를 또 100개 정도 또 제작을 해서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보람도 되고 또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만 또 행사가 빛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날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강호 수석부회장님께서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하실 그런 또 얘기가 또 있으신지요? 이걸 계기로 저희가 타민족들한테도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 뭐 이런 한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 행사와 큰 행사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는구나. 그러니까 한인들이 그런 이 협동심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인으로부터 꼭 필요한 이런 보이스도 의견도 전달하고 그래서 이런 가교 역할로서의 이런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런 한국을 알리는 문화 행사로 자리를 매김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뉴저지 한인의 우리 박은님 회장님과 또 김강호 수석부회장님 모시고 30일하고 또 10월 1일입니다. 이틀 동안 리치필드 뉴 오버백 파크에서 열리는 추석 대잔치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흐렸던 하늘이 점차 개고 날도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최고 기온 82도이며 밤하늘도 맑고 청명해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내일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됩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최고 79도이며 곳곳 구름 낀 곳 보이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날이 아주 좋습니다. 기온도 83도까지 올라가 한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은 하루 종일 맑고 청명하겠습니다. 일요일 기온은 87도까지 올라가 날이 다소 덥겠으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날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다소 서늘합니다. 가벼운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